여러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꽤 안정된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큰 욕심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음미하고 싶은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 중입니다. 지금껏 쌓아온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거나 감정적인 갈등을 해소하려는 흐름이 강하세요. 사람 관계든 일상이든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감정적인 수용이 깔려 계십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숨으면은 감정이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정체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게 새로운 도전이나 확장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에너지는 관계 안에서의 협력과 공동의 성장에 초점이 좀 맞춰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직장이나 프로젝트, 가족 아니면 인간관계 전반에서 혼자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구축하려는 흐름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컵 9번이 감정의 여유였다면 펜타클 3번은 현실의 기초를 쌓는 과정이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조용히 성취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입니다. 이 카드가 현재 흐름이 있다는 건 조금 상징적인데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지금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한 결심이 생겨 있다는 거거든요. 이 황제 카드는 감정을 다스리고 시스템을 짜고 자기 주도적으로 현실을 설계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특히 앞선 두 카드가 여유와 기초였다면 이 황제 카드는 그 위에 질서와 구조를 세우는 마무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는 감정적인 안정에서 현실 기반 쌓기를 지나서 이젠 성숙한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강한 자립적인 에너지도 함께 작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기 인생을 정돈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게감은 단순히 책임이 아니라 앞으로 큰 도약을 위한 구조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리더로서의 자각과 삶을 설계하려는 그런 본능이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구조, 직감보다는 질서를 신뢰해도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협력이 핵심이니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제 카드는 다 좋은데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고립이 될 수 있거든요. 기초는 잘 다지고 있지만 유연함도 함께 가져가시면 여러분한테 더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첫 번째 굵직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드 8번. 이 카드가 전환점 도입부에 위치한 건 좀 상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언가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 카드는 속도와 타이밍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움직여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주로 이 카드는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제안, 기회,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나 여행일 수도 있어요. 또는 관계나 상황에서의 급진적인 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체된 시간을 깨뜨리는 외부 자극과 같습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 파문이 생기듯이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리듬을 빠르게 바꿔놓을 수 있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완즈 8번의 외부 변화와 속도가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다음에 나오는 소드 6번이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어디론가 이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물러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이 소드 6번이 반드시 실제로 이동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적으로 정리를 위한 거리두기나
감정을 수습하려는 지점에 다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마음의 여정이기도 하고 과거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 이후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의 재배열을 준비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속도감 있는 외부 변화와 감정적인 거리두기 이후에 감정적인 교류의 연결이 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 컵 2번을 보시면 이건 타로에서 상호소통의 가장 부드러운 형태를 상징하거든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나 화해, 제안, 아니면 어떤 관계에 긍정적인 재정립을 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앞선 카드 두 장은 혼란과 이동, 정리를 보여줬다면 이 마지막 카드는 그 혼란을 통해 진짜 만나야 할 무언가가 다가온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해오리 바람을 지나 진심을 마주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전환점은 단지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연결된 관계적 정렬이 함께 이뤄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을 요약해보면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가 여러분의 평온한 흐름을 흔들어 놓지만 그 여파 속에서 여러분은 감정적 정리를 거치며 진심으로 소통할 누군가나 중요한 관계와의 재정립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위기나 이동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사람, 아니면 의미 있는 관계, 제안이 삶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리와 재정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 정리는 더 건강한 연결을 위한 과정이니까 떠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이함의 전 단계로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올 때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흐름은 정말 너무 좋은 감정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두 번째 큰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두 번째 굵직한 전환점은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회와 확신의 흐름이에요. 이 변화는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자극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오래 품어왔던 어떤 가능성에 대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시기에 가깝거든요. 그건 과거의 막연한 희망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걸 해보고 싶다.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마음 한켠에 두었던 아직 현실에는 꺼내놓지 못했던 그런 꿈이나 바램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전처럼 그냥 마음속 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이번에는 실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얻게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벼운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볼 수 있겠어 라는 감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해집니다. 삶이 느슨해지거나 만족스러워질 때 사람은 종종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아도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 전환점은 여러분에게 아니야, 아직 더 해야 돼. 더 할 수 있어. 하고 깨닫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환점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 명확하게 떠오른다는 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조언보다는 오히려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에서 그 답이 번쩍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으실 겁니다. 기회를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고 그 감정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배우고 싶었던 걸 바로 등록하시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예전에는 망설였던 선택을 과감하게 실행하게 되십니다. 이번 시기의 핵심은 충동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전환점은 여러분이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고 그걸 움직이는 힘까지 얻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를 현실로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전환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이어질 모든 변화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타이밍을 잘만 잡는다면 다음 전환점은 더 가볍고 부드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세 번째로 다가올 그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균형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또 올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일정이 어그러지는 가벼운 변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가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건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오히려 충격을 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믿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안전하다고 여겼던 기반이 흔들린다거나 철석같이 확인했던 계획이 갑자기 멈춘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외부의 힘이나 환경, 상황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생기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변화는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쓸모없는 낡은 구조를 허물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변화 이후 여러분의 마음은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고, 정확히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머리로는,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지 생각하시면서도 감정은 미련이나 불안, 분노도 드실 거고요. 아쉬움 같은 것들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시기엔 선택을 내리기 좀 어려운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뭔가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흐름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휴식을 요구합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다음 단계로 달려가야 할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정리되고 생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시고요. 이때는 약간 말도 줄이시게 되실 거예요. 몸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 시기에는 잠시 쉬어가는 게 최고의 해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휴식 이후에는 진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무너진 구조 뒤에는 나의 중심만 남아 있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시고 나면 그 안에는 이제 무엇을 다시 쌓을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의 세 번째 전환점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정리하고 내려놓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무너짐이 아니라 비워짐입니다. 비워야 더 나은 것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를 조용하고 단단하게 버텨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인생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을 잘 맞이하기 위한 조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언은 여러분께 혼자만 아는 속마음과 함께 나누는 속마음 두 축을 모두 다 잘 잡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먼저 이 시기에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과 생각, 직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겉으로 표현은 조용할지라도 속으로는 아주 많은 걸 보고 듣고 또 느끼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언은 당분간 외부의 소음보다는 내 안의 울림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게 사회적으로 맞는 흐름일까? 이런 질문보다는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시기란 뜻입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본인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본인을 믿어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자산이나 가족, 관계, 기반, 그러니까 내가 속한 자리가 점점 안정화되고 더 단단해질 거라는 흐름이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풍요나 직업의 안정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를 인정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군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어, 이 중심에는 안정감과 책임감,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전환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어, 낙담하시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조언으로 들어온 카드를 보면 다시 세워질 삶의 구조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어,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조언이 좀 따뜻한데요. 이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앞에 큰 흐름에서 관계에 어긋남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어긋남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참 좋다, 참 따뜻하다. 이런 감정적인 평화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어긋나거나 틀어지거나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거든요. 내 옆에 남는 사람만 잘 가져가도 그것은 성공한 삶입니다. 버려야 할 관계를 버리는 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어, 여러분 내면의 감각을 좀 따르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조용히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이나 가족, 일, 관계에서 안정과 인정을 받는 흐름도 다가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1번 분의 리딩은 무너지기도 했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 속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엔 진심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로운 연결로 마무리되실 겁니다. 이건 단지 타로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에너지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요하고 단단하게 여러분만의 걸음을 계속 이어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에서 좋은 흐름도 있고, 때로는 좀 조심해야 할 그럴 흐름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좋은 건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시고, 조심해야 할 흐름은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실 거예요. 오늘 리딩이 와 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로 부탁드릴게요. 타로 브리지를 구독하시면 분명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의 환경이나 겉모습만 보면 괜찮은 상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가족, 인간관계, 일상의 외형적인 모습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여지시고 그 안에서 나름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웃고 함께 어울리고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참 인복이 많구나. 삶이 되게 평탄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감정, 역할, 기대치, 혹은 비교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면의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나답게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정말 내 뜻일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좀 꽉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표면적인 안정감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감정의 마찰과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지금 에너지는 점점 외부보다는 자기 내면 쪽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사람들과 있어도 묘하게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고 예전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을 여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건 회피라기보다 지금은 바깥보다 내 안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건 마치 다른 사람과 즐겁게 놀다가 불현듯 나 혼자 좀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정신적인 독립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고립된 게 아니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내면의 혼잡함은 나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정렬 과정입니다.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잠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고요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지금 에너지는 조화로운 겉모습 아래 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한 혼자만의 여행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감이 오히려 진짜 나를 더 강하게 찾고 싶게 만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보다 나 자신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이 충분히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와 더 단단한 자기중심을 만들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첫 흐름 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이상의 일 아니면 감정,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이냐 가족이냐, 현실적인 선택이냐 감정이 끌리는 방향이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 이런 두 가지 에너지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상황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 시기의 특징은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잡으려고 애쓴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어느 쪽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시거든요. 이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다가 여러분 앞에는 어떤 계기가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말, 한 문장, 어떤 상황 속에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갑자기 느낀 강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흐릿하게 느껴왔던 걸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할 때가 왔다라고 받아들이시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제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쪽이었어. 이제는 이 일을 끝내야겠어. 이 관계는 이렇게 남겨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선언이 생깁니다. 이건 감정의 선택이기도 하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이정표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 후에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다시 편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기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기도 하고 그동안 잠시 멀어졌던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재회나 화해의 흐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 모임에서 여러분이 즐겁고 안정된 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에서 정리, 다시 연결, 이 구조가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전환점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내 선택을 하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되찾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진 균형 감각, 배려심, 사회성은
지금까지는 자신을 너무 나눠주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관계 안에서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잘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놓아야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먼저 보는 시기입니다. 결정은 어렵지만 한 번 내리면 이후 관계의 흐름은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재회나 화해, 공동의 기쁨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서적 지지를 잘 받아들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흐름은 고요하고 내면적인 에너지에서 이제 서서히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다시 짜고 정리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의 흐름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감정의 밀도를 조율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적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가올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은 누군가와의 감정적 연결 또는 감정이 오가는 중요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연인이나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음 깊이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의 시작은 꽤 따뜻하고 애틋합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이해, 공감 같은 감정이 오가고 감정의 뿌리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감정 안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복잡하고 묵직한 걱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 마음은 이대로 나아가도 될까 하는 기대가 있지만 다른 한쪽 마음은 이게 또 아픔이 되진 않을까? 이번에도 내가 상처를 입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밤마다 생각나고 쉽게 잠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나 실망, 이별 혹은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 감정들이 이번에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의 폭풍은 끝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의 마지막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빠르진 않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진지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무조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또 혼자만의 세계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불안과 걱정을 스스로 들여다보며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갈 수 있다 라는 자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여러분의 신중한 태도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누군가에게 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흐름은 깊은 감정 속에서 불안을 마주하고 그 불안과 공존하면서 천천히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생기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상처와 걱정은 여러분이 진짜로 진심을 담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감정은 말을 꺼내기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 지켜봐주는 태도가 더 진하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천천히, 작게, 자주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쉽지 않은 시기일 수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여러분의 감정은 훨씬 더 깊고 안정된 곳으로 다다르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아온 하나의 여정이 곧 완전한 형태로 마무리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프로젝트의 끝이거나 사람과의 정리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전까지의 나였던 방식과 작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무리는 슬픔이나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안도, 성취감이 섞인 부드러운 종료로 보여요. 마치 이제 여기까지 잘 해냈어. 이제 다음을 향해 나아가자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흐름이 닫히고 나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아주 조용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감정은 아직 어리고 시작 단계이며 조심스럽고 가볍지만 순수하고 맑은 진심이 담겨져 있어 보여요. 누군가를 향한 작은 호감이나 어떤 기회를 향한 가벼운 설레임,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히 떠오르는 감정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과 실행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마지막 흐름은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건 과장되거나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고 그동안의 고민과 정리, 회복을 이젠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당당하게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쳐줄 것이고, 누군가는, 아, 너 역시 잘해. 아, 너 너무 잘한다. 하고 지지해 줄 겁니다. 이번 흐름은 하나의 여정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감정과 자신감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기 안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마음을 열었고 스스로의 걸음을 믿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굉장히 성숙하고 건강한 흐름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는 이 작고 부드러운 감정은 가볍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소중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직 부족해 이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더 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 세 번째 흐름은 마치 깊은 밤이 끝나고 첫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감정은 섬세하고 작지만 아주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들을 잘 맞이하기 위한 조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이나 혹은 과거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복잡한 감정을 마주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애써온 결과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냉정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했거나 기대만큼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는 실망과 허탈감입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여러분의 내면에 조용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특히 관계나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만큼 마음을 썼기 때문에 더 아팠던 감정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언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정리해 볼 시기가 왔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이 흐름은 여러분에게 감정은 감정대로 느끼되 현실적인 판단과 삶의 균형을 동시에 붙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은 아플 수 있어도 행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정에 압도되기보다는 자기 삶을 정돈하고 한 발짝 뒤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감정이 여러분의 가치를 흔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하는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흔들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지나면서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면 당장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지금까지 쌓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감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누구를 용서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이 모든 결정이
감정이 아닌 판단에서 나와야 여러분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아팠던 일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매달리기보다는 이제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더디게 오는 일이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 끝에 결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균형, 빠른 결과보다는 꾸준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은 이번 리딩 전체를 통해 다정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이란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거쳐서 결국 스스로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은 느리게 가도 괜찮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시작하기 위한 정비의 시간입니다. 이번 리딩에서는 좋은 흐름과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조심해야 될 흐름은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오늘 리딩이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릴게요. 타로 브리지를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불확실성과 상실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점점 흐려지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깊은 의심과 혼란,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정서적인 고립감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고 자신을 감정적으로 속이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이게 정말 내 길일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특히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실망을 겪었거나 기댈 곳 없이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정의 그림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감정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괜찮아 보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좀 더 외롭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에너지는 혼란의 구름이지만 동시에 재정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어둠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슬픔과 불안은 삶의 방향을 새로 틀기 위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함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모르겠다 심정조차 나중에는 소중한 가정의 일부가 될 거예요. 과거의 상실이나 후회가 반복적으로 생각나더라도 그건 마음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불확실함, 상실감, 외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여러분이 삶의 진짜 흐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직관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 감정은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잘 통과해낸다면 앞으로 들어올 흐름의 메시지를 훨씬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올 흐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은 꽤 강한 주체성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피어나고 있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보자 하는 능동적인 의지와 실행력이 생겨나고 계세요. 이건 누군가의 권유나 외부적인 상황이 아닌
정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결심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뭐가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혼란이 컸다면 이번 시기에는 일단 해보자. 해보면 알 수 있겠지. 라는 실행 중심의 마인드셋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 마법사 카드는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있었던 아이디어나 방향성, 가능성을 실제 생활 속에서 도구로 꺼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 흐름은 만드 3번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단지 시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확장을 시도하려는 흐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건 물리적인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의 영역을 넓히는 일, 사람들과의 협업, 아니면 심리적인 확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엔 이 길이 맞나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길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까를 상상하면서 행동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장의 끝에서 검 7번이 등장하네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기대하지 못했던 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균열 혹은 심리적 충격일 수도 있어요. 이건 꼭 외부의 배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예상과 일이 다르게 흘러가거나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거나 내 계획 안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허점이 드러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 내가 왜 이런 걸 생각 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거나 잠시 마음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흐름의 핵심은 그 사건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정교하게, 더 똑똑하게 나아가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흐름은 시작과 확장이 핵심이지만 그만큼 자기보호와 균형 감각이 함께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빨리 신뢰하거나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게 될 경우 마음에 빈틈이 생기기 쉽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작 자체를 멈추지는 마세요. 이건 위험하니 멈추라는 흐름이 아니라 움직이되 더 똑똑하게 판단해보라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의 첫 번째 흐름은 내면의 혼란을 딛고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기. 그 안에서 현실의 벽도 함께 마주하게 되는 현실 감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정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들어올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죽음 카드로 시작되네요. 이건 실제 사건보다는 상징적인 종료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종료는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내려놓는 결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혹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나아질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조용히 닫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 감정의 흔적, 오래된 미련, 혹은 예전 자신과의 이별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이별이라는 단어보다는 정리와 해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 감정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 이후 컵 6번이 등장합니다. 이 카드는 흔히 과거의 기억, 순수했던 시절, 혹은 추억 속의 감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정리한 이후에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 사람들, 혹은 감정들에 마음이 흐릿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진짜였는데, 그 감정은 나에게 참 소중했는데, 이런 회상의 순간이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후회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시 정리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땐 좋았고 그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을 뒤로하고 앞으로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감정의 재구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8번은 현실과 내 삶을 작게 꾸준하게 정비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이건 대단한 성공이나 결과보다 반복적인 집중, 그리고 매일 쌓아가는 일상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에너지를 크게 소모했던 여러분에게 이 시기의 작업은 오히려 치유적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일이나 공부, 일상의 루틴, 자기 관리 등 작지만 구체적인 것들에 몰입하면서
여러분은 점차 감정과 마음의 흐름을 안정시켜 가시게 되실 거예요. 감정의 종결은 무언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억은 남지만 감정은 과거와 분리돼야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작게라도 꾸준히 집중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큰 회복을 안겨줄 거예요. 지금은 멀리 보지 말고 당장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정해보세요. 작은 루틴이나 취미, 일상 속의 몰입이 감정을 정리해 줄 겁니다. 감정이 덜컥 올라오는 날도 있겠지만 그건 여전히 치유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억누르지 마시고 짧은 글이나 음악, 걷기 등으로 가볍게 흘러보내는 연습이 좋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기는 조용히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공간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정을 품고 인정하고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굉장히 성숙한 흐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뚜렷한 기준과 감정 분별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들어올 흐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처음으로 선명한 희망과 따뜻한 기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쁨 혹은 마음이 가는 에너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건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회복된 관계, 혹은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해보려는 의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엔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고 따뜻해졌다 하는 감정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여유로워지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바라보는 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에 뭔가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감정이 무르익기 시작할 때쯤 여러분은 또 다른 감각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부터 짊어져야 할 무게는 뭘까라는 의문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책임이나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 혹은 새로운 관계나 일에서 생겨나는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놓인 길이 밝고 좋아 보여도 이걸 진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혹시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피곤하게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몸과 에너지, 감정적인 체력이 아직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은 나에게 들어온 선물 같은 기회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전환점이 말하는 건 지금의 따뜻함과 희망은 진짜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착각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감정을 회복하고 삶의 온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모든 걸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그 경향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나눌 사람 혹은 감정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균형이 핵심이니까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흐름이 들어올 때 모두 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지고 남은 건 흘려보낸다라는 자세가 필요하십니다. 마음이 열린 건 축복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더 중요해요. 지금처럼 좋은 흐름이 올수록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기쁜 만큼 가볍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걸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바라보세요. 때로는 무게를 함께 나눌 사람 혹은 스스로에게 주는 휴식이 이 감정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이 다시 삶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고 그 마음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이 감정의 온도는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스스로 지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이어가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충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들을 잘 맞이하기 위한 조언의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겉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상처와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굴곡을 몇 번이고 지나오면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고 싶지 않다라는 결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쉽게 감정을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버텨내는 힘으로 일상을 지탱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건 단순한 자제력이나 인내심이 아니라 이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는 내면의 힘입니다. 한때는 감정이 밀려오면 쉽게 흔들렸던 마음이 지금은 감정보다 선택을 우선시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신 거예요. 그 단단함은 아주 좋은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온도를 갖게 되실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에너지, 또 삶을 길게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챙기거나 또는 자신이 맡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다지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내 삶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여러분은 지금 기반을 다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 마지막에 아주 깊은 통증처럼 느껴지는 감정의 절정이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버텨온 마음이 잠시 한계에 닿는 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정리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거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여러분이 좀 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더 짊어지지 않아도 될 무게를 내려놓는 과정이거든요. 그 고비만 지나면 여러분은 정말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중심으로 다시 서게 될 거예요. 이건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입니다. 무겁고 아픈 감정이 흘러 지나가야 그 자리에 새로운 온기와 평화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본인의 약함을 억누르지 마세요. 진짜 강함은 울고 싶을 때 울고 힘들 땐 쉬는 여유 속에서 길러지거든요. 삶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나 일, 사람 감정 중 어느 하나에만 쏠리지 않도록 현실적인 루틴과 자기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끝은 언제나 시작을 부른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닫히는 문이 있다면 곧 열릴 문은 훨씬 더 나다운 공간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끝에서 진짜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예민하고 상처는 아직 완전히 다 낫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삶을 현실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괜찮으실 거예요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입니다. 이번 리딩에서 좋은 흐름도 있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흐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흐름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가져가시면 되시고 조금 조심해야 될 흐름은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이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릴게요. 타로 브리지를 구독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꼭 생길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겉으로 볼 땐 꽤 단단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틀과 규칙 속에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단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는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흐름에는 늘 타인을 향한 책임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의지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물론 그 도움은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정서적인 지지이거나 그저 곁을 지켜주는 묵직한 존재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한두 번씩 이쯤에서 멈춰도 되는 게 아닐까? 계속 이렇게 책임지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이유가 있고 이 역할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신뢰나 안정감 또는 여러분이 기준인 것처럼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쉬고 싶어도 누군가는 나를 계속 보고 있잖아 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계속 책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에너지 속에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피로감도 함께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다 잘 흘러가지만 마음속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내가 빠지면 모든 게 흐트러질 수 있어. 하는 조용한 압박이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다운 무언가는 남아 있는가? 하는 질문도 숨어 있습니다. 이 흐름의 본질은 균형과 복원력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구조를 지키고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에너지, 즉 받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타인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여유, 회복, 인정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여유.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주는 것만큼 스스로에게도 받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물질적인 보상이든 감정적인 여유든 시간을 비우든 여러분에게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남이 보는 기대치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분이세요. 기준은 그대로 두더라도 스스로에게 조금은 더 따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키는 시간이지만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내려놓을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작은 회복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들어올 첫 번째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미뤄왔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밀고 가야겠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지 머리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방향도 내가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박보다는 이제는 움직여야 해 하는 내면의 호출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때 여러분은 꽤 추진력 있게 움직이게 돼요. 변화를 시도하거나 큰 결정을 내리거나 스스로에게도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디디는 한 걸음 이후 감정의 반작용이 찾아옵니다. 이건 무기력이나 권태 혹은 정서적 거리감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무언가를 밀어붙이고 나서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생각보다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같은 감정이 밀려와요. 지금껏 쌓아왔던 확신이 생각보다 금방 식어버린 느낌. 이건 여러분 스스로도 예방하지 못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쳤던 감정이 회복될 틈도 없이 몰아붙인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데 상황만 앞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흐름은 감정을 움츠러들면서 붙잡으려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관계든 돈이든 자리든 혹은 어떤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냈으니까 지금은 더 잃지 않아야 해 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움켜짐은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변화를 위해 시도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고착의 이유가 돼버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이 흐름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있든 변화에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추진력 뒤에는 감정적 피로가 따라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를 줄이고 감정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추진은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과는 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해져요. 움켜쥐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움켜진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가 지켜내고 싶은 감정이란 걸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빠르게 나아가야 할 것 같을 땐 내 감정이 이 방향을 납득했는가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도는 분명 의미 있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지속하려면 감정의 리듬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움켜쥐려는 마음이 들면 그 대상이 아니라 그걸 잃었을 때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훨씬 더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첫 번째 흐름은 움직임과 멈춤, 확신과 회의, 쟁취와 보호 사이에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의 균형점을 찾게 되는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결과가 아니라 그걸 이뤄내는 내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두 번째 흐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업무적인 결정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의 거리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혼란보다 이성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즉, 감정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무엇이 더 옳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며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은 마음속에서 오래 고민했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려있던 문제. 그런데 계속 미뤄왔던 결정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뒤 여러분은 다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정리했던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에너지와 의욕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또렷하게 알게 되면서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감정도 다시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활기차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뒤흔들 만큼 예상치 못한 변화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운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도와주거나 기회가 우연히 들어오거나 어떤 관계나 계획이 갑자기 빠르게 진전되거나 즉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선택과 행동들이 갑자기 빠르게 흘러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굴리기 시작한 바퀴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지금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힘과 감정적으로 밀고 나갈 에너지 둘 다 갖춘 상태입니다. 그걸 믿으셔도 됩니다. 변화가 들어올 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이 타이밍이다 하고 잡는 용기도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고민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을 미루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기보다 이번에는 나답게 한번 밀어붙여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이건 내가 준비해온 흐름이야 이렇게 마음을 잡고 당황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전화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단한 자신감으로 바뀔 거고 이런 순간에 들어오는 변화는 좋은 기회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들어올 세 번째 흐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번 흐름은 여러분이 무언가에 강하게 묶이거나 매달리게 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사람이나 돈, 위치, 습관, 감정 등 무엇이든 여러분을 계속 한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안정감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놓치면 아까워. 이만큼 해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 없지.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나 욕심 혹은 외부의 기준에 끌려가는 내면이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은 그동안 내가 무의식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끌림 속에서 여러분은 현실적인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걸 잘 활용하면 조금은 더 나은 상황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돼요. 그건 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와의 새로운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이전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감각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번엔 이전과 다르게 시작해 볼 수 있을지 몰라. 지금 손에 들어온 이 기회를 진짜 나답게 써볼 수 있을지도 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결국 무언가를 정리하고 과감히 등을 돌려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거든요. 이건 극적인 이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익숙했지만 더 이상 이 안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어. 이건 굉장히 성숙한 정리입니다. 도망도 아니고 억지 이별도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용기입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전화는 그 무게를 인식하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떠나보내는 것보다 어려운 건 이제는 괜찮아 하고 말하는 내 결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머물고 있는 관계나 상황 중 없으면 불안하지만 있으면서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번 흐름의 핵심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이제 그만둘 수 있다라는 내 안의 허락에서 출발해요. 그 허락을 주는 순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이건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들어온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벗어나기 위해 온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세 번째 전환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내 선택을 다시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러분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을 잘 맞이하기 위한 조언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동안 빠르게 움직이고 책임지고 결정하고 많은 감정과 상황을 안고 걸어왔지만 이제는 한 템포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었다는 걸 이 카드들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억지로 움직이려고 할수록 더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액션보다는 관찰이고 움직임보다 정리된 감정의 균형감이거든요. 먼저 지금 여러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꽤 복잡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의 에너지는 당장 앞서가는 것보다 흐름을 조율하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시기임을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마치 물처럼 흐르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너무 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타이밍이에요. 이건 대단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맞는 템포와 마음의 정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앞이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 하는 느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면 안 돼. 결국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겠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다고 믿는 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틀은 사실 생각보다 느슨하고 한 발짝 물러나 보면 충분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에서
어떤 방향이 더 나다운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다음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걸 조용히 바라보고 차분히 그 방향을 잡을 시기라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속도를 늦추고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한자리에 앉힌 다음에 그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조언의 핵심은 지금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 정리하고 관찰할 타이밍입니다. 외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균형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막힌다는 느낌은 실제 장애물보다는 내 안의 걱정과 불안이 만든 그림자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다음 단계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방향을 천천히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마음의 여유를 두는 루틴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잠깐 산책하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자신에게 되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나를 잘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게 있어야 더 좋은 판단도 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은 자기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고 단지 그 답을 꺼내기 위한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리딩에서 좋은 흐름도 있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흐름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될 흐름은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리딩이 와 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타로 브리즈를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4번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보면 한쪽에는 꽤 안정된 흐름이 있어요. 삶의 일부가 안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격한 일이 많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특히 감정 표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조율하는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잘 보듬고 불필요한 말보다 필요한 말만 조용히 건네고 분위기를 어지럽히기보다는 조율하고 정돈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예요. 이런 에너지는 감정을 다루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보통 오랜 시간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맞을까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지만 그 결정이 마음처럼 쉽게 내려지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시 가만히 멈춰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이건 게으르거나 미루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방어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이 갈등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일상의 선택이 아니라 내 감정과 연결된 중요한 결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현재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꽤 많은 위로와 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정과 일상을 조율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면의 균형은 잘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감은 때때로 새로운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편안함이 계속되면 그 편안함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복잡하지 않아도 무언가 빠르게 결정되거나 나아가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겉으로는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언제까지나 멈춰 있기엔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외부 자극 없이 내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예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감정은 아주 잘 다듬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감정을 조율하느라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은 내려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당장의 정답보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가고 싶다는 그런 속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존중해주면서 조용히 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에게 다가올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동안 눌러왔거나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건 누군가를 향한 진심일 수도 있고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설레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소박한 동기일 수도 있고요. 이 감정은 크고 뜨겁진 않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구나. 생각보다 내가 많이 무뎌진 건 아니었어.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감정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조금 위태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내기 위해선 주변의 반응이나 현실과 부딪혀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조금 긴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해도 괜찮은 일일까? 지금 내 마음이 이게 맞는 걸까? 진짜일까? 혹은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어적인 태도가 생겨날 거예요. 이 시점의 감정은 막 싹이 튼 색사처럼 아직 연약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고 경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불안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기에 쉽게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은 그 감정을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마음이 좋아서 유지된다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모습이에요. 작은 성취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걸 원했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 마음은 내가 선택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겠다. 이건 정말 멋진 자기 확신인 것 같습니다. 이 전환이 말해주는 핵심은 어떤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건 새로운 관계나 일, 꿈, 혹은 오래된 감정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감정이 불안정해서 이게 맞는 걸까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믿고 행동에 옮긴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가 따라오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피어난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무시하지 말고 너무 가장도 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좋아지는 마음이 생긴다면 너무 깊게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느끼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자라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 속에서 성장과 변화가 따라올 거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들어오는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흐름은 어떤 대화나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는 전환으로 보여요. 그건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꺼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우연한 연락이나 사소한 계기로 오랜 감정이 다시 드러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대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감정적인 자극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아, 이 일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 같은 내면의 움직임에서 생겨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감정의 출발이에요. 그동안은 안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낼 용기가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뭘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방향을 꽤 분명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움직이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하겠지 하는 직감에 가까운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늘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조정하려는 태도가 강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환점에선 이건 지금 해야 해 하는 굉장히 주도적인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아마도 이때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일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만족스럽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안정적인 관계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말을 해도 될까? 상대가 불편해야 하진 않을까? 괜히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앞섰다면 이번에는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고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는 것이 가장 큰 연결을 만든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이 더 깊어지고 신뢰가 형성되며 이제는 혼자 결정하거나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은 사라지는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시작은 아주 작은 말이나 표현에서 비롯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감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게 이번 흐름의 핵심입니다. 그 움직임은 따뜻한 연결과 안정적인 행복감으로 이어질 거예요.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감정으로 확장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꺼내보세요. 지금은 말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시기입니다. 빠르게 행동하는 게 낯설 수는 있지만 이번 흐름 속에서는 속도가 진심이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여요. 누군가의 연결이 깊어지면 혼자서 끌고 가던 감정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더 오래 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세 번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의 시작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어쩌면 겉보기엔 별일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깊고 진지한 질문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 방식이 과연 나에게 맞는 삶일까?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지내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고요한 시기는 회피가 아니라 정리를 위한 고요함이라는 겁니다. 외부 활동을 줄이고 타인과의 교류도 잠시 선을 두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고립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내면에서는 작은 충돌도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지금 방식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이걸로 이어가자. 이거랑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건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때때로 이 시기엔 주변 사람들과도 의견 차이, 가치관 차이 등으로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여러분이 더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란을 피하기보단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려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은 삶의 기반을 더욱 안정되고 넓게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일의 안정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기반, 관계 안에서의 입지,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과 넓은 시야를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특히 이 흐름은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가는 관계 속에서의 정착감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이 사람들과 함께여서 참 감사하다. 같은 감정이 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외로움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엔 함께 나눌 수 있는 안정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에요. 이 흐름에서 기억할 것은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로움이나 혼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삶을 다시 정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외부와의 작은 충돌도 받아들이면서 점차 더 깊은 확신과 안정감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 끝엔 감정적, 물질적,
관계적 기반이 정돈되고 넓어지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은 잠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이 고요함이 결국 더 단단한 삶의 중심을 만들어 줄 거예요. 혼란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란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뭔가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알아서 정돈되도록 두는 여유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방향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들을 잘 맞이하기 위한 조언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면의 감정을 꺼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혼자만의 성찰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다져오셨어요. 이건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 말해줍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해요. 카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한 챕터를 멋지게 마무리한 상태예요. 무언가를 성취했거나 혹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충분히 한 주기를 잘 살아낸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느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끝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괜찮아 라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꾸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마음보다 지금까지 자랐어.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얻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조언은 감정의 만족과 따뜻한 자기 보상이에요. 지금은 성과보다 기쁨이나 여유, 그리고 나만의 소소한 즐거움이 훨씬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기쁨이라도 더 감사히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또 그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 이 모든 게 여러분 내면에 쌓인 피로를 덜어주고 다음 단계를 위한 재충전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여러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삶의 흐름을 좀 더 부드럽게 돌려놔 줄 거예요.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내가 떠나야 할 이유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그려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 지금 그 여백은 반드시 새로운 좋은 흐름으로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리딩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마침표 같지만 동시에 쉼표 같기도 한 흐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답게 가볍게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려주셔도 돼요. 이 리딩에서 좋은 흐름과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흐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앞으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가져가시면 좋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흐름은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고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리딩이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타로 그리즈를 구독하시면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